부모님이 지어준 한약인데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오늘은 한약을 먹으면 도핑 테스트에 걸린다는 잘못된 소문이 생긴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한약이 실제 도핑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4월 배구 선수 곽유아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징계 결정 전에 열린 청문회에서 도핑 원인을 한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건에 대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강경 대응하기로 했고, 수사 결과 곽유아 선수가 복용했던 약물은 다이어트를 위한 의원에서 처방받은 양약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의협에 사과했죠. 징계도 그렇고 이미지 손실이 크다 보니 일단 우기고 봅니다. 이때 특히나 한의협에서 빡이 쳐서 이번 도핑 사건을 계기로 도핑 문제 후 한약 핑계를 대는 선수에 대해서 일벌 100개 할 것이라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운동선수분들이 도핑에 걸리면 단골로 슬쩍 넘어가기 위한 핑계로 부모님이 지어준 한약인데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먹었어요 라고 부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약이 아니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먹었으니 한 번만 봐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동선수분들이 도핑에 걸리고 난 뒤 한약을 핑계 삼아 넘어간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잘못된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2010년에 여자 장대의 높이뛰기 간판 스타인 이문지 선수가 한약을 먹고서 도핑에 걸렸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는 정상적으로 한의사에 의해서 처방된 약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허리와 발목 쪽에 통증을 호소하던 이문지 선수는 주변에서 진해안이 좋다는 말을 듣고 구해서 먹었고, 그 진해안 성분 중에 불법으로 약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 도핑 테스트에 그 물질이 걸린 거죠. 한의원, 한방병원 같은 정식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 제대로 처방된 한약은 식약처가 정한 엄격한 품질 검사에 합격한 한약으로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한약방이나 개소주방 한약은요? 그건 의료인이 환자에 따라 처방한 약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불량 한약재 문제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물과 같이 오로지 의료기관에서만 관리되는 한약입니다. 그러므로 진해양같이 비의료인에 의해 처방되는 정체불명의 약은 그 성분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인 한의사에 의해서 처방되는 한약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돌팔이한테 사 먹었다고 밝히면 쪽팔리니까 그냥 한약 지어 먹었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소개할 연구가 있습니다. 코리안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에 실린 엘리트 선수들의 한약 섭취 실태를 확인하고 복용하는 한약을 대상으로 도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건 한의계에서 쓴 논문이 아니라 체육계의 논문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경기력의 상승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노력하는 성격이므로 운동 영양 보조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다른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에 비해 자주 도핑 검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논문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간략하게 보면 현역 엘리트 선수분들 228명을 대상으로 14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한약 섭취 빈도는 50에서 60%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한약을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엘리트 선수분들의 운동 영양 보조 물질의 섭취 빈도를 70에서 80%로 볼 때 한약의 비중이 꽤나 컸습니다. 참고로 엘리트 운동인의 운동 영양 보조 물질 섭취 확률은 과거 외국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어요. 남녀 모두 운동 후에 피로 회복이 한약 섭취의 주된 목적이었고, 근력 강화 목적과 컨디션 조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엘리트 운동인분들의 한약 섭취가 절반을 넘는다는 건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심폐 기능 및 지구력 향상을 위한 한약이나 빠른 회복을 위한 한약, 강한 집중력과 정신력을 도와주는 한약 등 다양한 처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유명 격투기 선수분들도 원방 공진단을 많이 상복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 선수분들이 복용하는 한약을 무작위로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했죠. 금지 약물 모두 음성 결과를 나타내어 한약의 도핑 안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추가적인 정보는 남성의 경우에는 도핑을 의식하고서 본인의 의지대로 한약을 복용하였는데 여성의 경우는 타인에 의해서 권유를 받아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핑에 대한 인지가 적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회는 2015년 한약의 도핑 관리라는 논문을 통해 몇 가지 걱정되는 한약제에 대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하고는 페반을 기초로 한 한약제이므로 인체 유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하고는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코티손을 제거하는 특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따라서 도핑 우려 한약제가 아니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도 금지 약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걸 먹으면 걸리겠죠. 이 한약제들은 한약제 보관을 위해서 사용되는 글리세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글리세롤은 은폐제로 혈관 주사를 맞았을 때 다른 도핑 물질을 검출 안 되게 할 수 있는 금지 약물입니다. 즉 한약 표면에 미세하게 입혀지는 작은 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혈관 주사가 문제가 되지 복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판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판에 있는 성분은 다음과 같은 물질로 자연계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는 천연 물질입니다. 도핑에서 금지하는 동화작용제나 부신피질 호르몬이 아닙니다. 대마의 시인 마이는 금지 약물인 THC를 아주 극소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양이 너무 적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핑 금지 약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나의 경우도 내부에 존재하는 소량의 에페드린 성분 때문인데요. 바나 1일 최대 복용량의 800배를 복용해야 도핑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왕의 경우는 에페드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는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즉 경기 중 금지 약물이지 평소에 복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운동선수분들은 경기 중에 감기에 걸려도 양약 감기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감기약에 있는 에페드린 때문에 도핑에 걸릴 수가 있죠. 특히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2013년 한약재 성분 분석 및 도핑 관련 물질 보고서에 따르면 K대학교 태권도 선수분들에게 십전대보탕, 생맥산, 육미지방탕을 복용하게 하고 도핑 테스트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마왕, 바나, 마인 등의 최대 복용량을 복용시켜도 도핑 테스트에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비아그라는 안 되나요?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도핑과 관련된 잘못된 소문은 비의료인에 의해 잘못 처방된 불법 약물이거나 양약을 복용한 스포츠 선수가 한약을 핑계대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실제 엘리트 스포츠인이 복용하는 한약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봐도 도핑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에 들어있는 성분은 대부분이 극소량이어서 크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한약재만 경기 중에 조심하신다면 도핑에 걸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